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펌프의 대수 제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수 제어를 명확히 알려면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기엔 좀 긴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거 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이걸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펌프의 대수 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펌프의 성능 곡선편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되고 성능 곡선편과 그 병렬 운전을 같이 보고 오셔야 돼요. 병렬 운전. 이 두 개의 영상 제가 위에 그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펌프 대수 제어라는 게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유량이 최대 600lpm이라고 그냥 간단한 임의의 숫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600lpm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쉽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모두 펌프를 이용할 건데 우리가 600lpm짜리 펌프를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예를 들면은 200lpm짜리 펌프를 3대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대 또는 3대. 근데 우리가 대수 제어를 하게 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이 대수 제어는 우리가 변유량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유량이 최대가 600이 되지만 우리가 항상 600을 쓰는 게 아니고 600보다 작은 뭐 예를 들어서 50에서 600lpm 정도의 운전 구간을 갖는 경우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 같은 데서는 화재가 한 번 났을 때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대수 제어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능 곡선 자체를 제어를 하고 있죠. 우리가 펌프의 성능이 뭐 최대 유량이 0일 때도 압력이 140%가 넘으면 안 되고 또 150%로 운전할 때는 65% 이상의 양정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성능 곡선의 형태를 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수돗물이라고 한번 봐보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100세대의 아파트에서 100세대가 전부 동시에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동시사용량이라는 동시사용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물을 쓰는 일반적인 주택에서 봤을 때 뭐 전역이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역법도 하고 씻기도 하고 해서 물을 많이 쓰죠. 그럼 예를 들어 원래 한 세대당 최대 10lpm을 쓴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얘는 뭐 원래는 1000lpm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동시 사용률을 예를 들어서 60%로 봤더니 최대 동시에 많이 쓰는 게 600lpm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100세 되면 600lpm이 안 나오죠. 뭐 물론 이제 그 PU값 해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100세대에서 가장 많이 쓸 때 600lpm이라는 물을 쓸 수도 있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가장 적게 쓸 때는 0lpm 아무도 안 쓸 때도 있을 거고 또는 한 세대만 물을 써서 10lpm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600lpm짜리 펌프를 10lpm을 쓰기 위해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에너지의 소비가 매우 크다는 거죠. 소비라기보다 로스, 낭비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엔진이 뭐 예를 들어서 500마력짜리 차가 있다고 보고 또 뭐 일반 차 몇 마력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100마력짜리 있다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그냥 평지에서 1km를 가야 되는데 500마력짜리 차를 쓰면 훨씬 기름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요. 뭐 100마력이 훨씬 적게 들 거고요. 힘이 더 약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전 범위가 생기는 경우에 대수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600lpm이라 했으니까 600lpm짜리 펌프가 있다고 봐볼게요. 얘가 만약에 10lpm으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얘의 부하율은 600을 돌릴 수 있는데 10밖에 안 돌리니까 한 60분의 1의 부하율을 가질 거예요. 퍼센트라고 볼까? 퍼센트는 아닌데 6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200rpm으로 펌프를 3대 설치해 놨다면 2대는 정지시켜 놓고 한 대의 펌프만 운전을 하게 된다면 얘의 부하율은 20대 1의 부하율을 갖겠죠. 우리가 모든 장비라는 건 600rpm짜리 펌프는 600에서 운전을 해야 가장 효율이 높은 장비가 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펌프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꾸로 200rpm짜리 펌프는 200rpm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는 거를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펌프를 분할하는 이유는 200rpm짜리 3대 중에 2대를 놀게 할 수 있으니까 적은 유량을 쓸 때 작은 펌프가 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능 곡선으로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냥 일단 600rpm짜리 한 대로 봐볼게요. 우리가 이런 성능 곡선이 우하향 곡선이 있다 봐보고 이렇게 저항 곡선이 있다 봐보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세이빙 값이 600rpm이라고 봐볼게요. 여기가 유량이 될 거고 위에가 양정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이 성능 곡선의 이동점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얘를 움직이는 건 우리가 밸브의 조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인버터 제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우리가 더 낮은 유량점에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이용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병렬 운전을 공부할 때 다시 그려보고 이쪽이 Q, 이쪽이 H라고 봤을 때 똑같은 크기의 펌프라고 봤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능 곡선이 그려졌고 저항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얘는 1번 펌프만 운전했을 때고 1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1번과 2번 펌프가 모두 운전했을 때의 운전 성능 곡선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2번까지 돌리느냐 마냐를 어떻게 제어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죄송합니다. 유량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제가 양정이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H는 단위는 다르지만 압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압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200rpm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펌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사용량이 200rpm보다 넘어가게 되면 펌프가 이제 더 과하게 도는 거죠. 돌게 되면 우리가 이 원래 운전점에서 이쪽 잠시만요. 운전점에서 이거를 제가 좀 보기 좋게 그려보자면 요 선 곡선 따라서 봐볼게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면 유량이 줄어들거나 유량이 운전점보다 늘어났을 때에 우리가 펌프를 추가로 동작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우리가 Q2라고 봐보고 Q2 말고 델타로 쓸까요? 델타 Q로 봐보겠습니다. 이쪽도 똑같은 범위를 갖는 델타 Q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기준 운전점인 Q보다 델타 Q만큼 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얘는 2번 펌프를 기동하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유량에 의한 펌프의 대수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델타 Q가 10rpm이라고 봐보면 210rpm이 됐다면 우리는 2번 펌프를 기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 두 번째 펌프에서 얘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델타 Q가 되는 거죠. 이쪽도 델타 Q가 되고 얘가 Q1입니다. 얘가 Q2가 되고 Q2에서 이 델타 Q만큼 유량이 줄어들면
2번 펌프를 정지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물론 왜 성능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압력 탱크에서도 물이 일부 공급이 되고 실제 운전점도 이 성능 곡선도 우리가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량이 펌프의 운전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 교차점에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제어를 하고 있으면 그 펌프의 기동이 이 저항 곡선에 의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를 뭐 VVVF라던가 그 동력을 일정 값을 주고 있으면 얘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긴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량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우리가 얘를 가로로 읽으면 뭐 요 차이 얘를 델타 P라고 할까요? 델타 P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양정점, 원래 요 양정점이 왼쪽으로 읽었을 때 P1이라고 보면, 우리가 P1보다 떨어지면이겠네. 이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2번 펌프를 기동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P2보다 요 위에가 P2가 되겠죠. P2보다 압력이 더 상승을 하면 2번 펌프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게 성능 곡선을 보기 좋게 하려고 이런 그래프로 그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길어가지고 잘 보기 좋게 표현하면 요 갭이 얼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래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저항 곡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만 보게 되는데, 얘가 이동하고 있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사실 원리 너무 간단하죠. 원리는 저게 답니다. 한 세대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세대가 그려져 있고, 성능 곡선이 이쁘게 그리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약간 못생겼어도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성능 곡선이 세대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유량으로 봐볼까요? 이런 식으로 각각 델타 Q에 따라서 뭐 운전 정지가 되는 거죠. 여기 넘어가면 3번 운전, 뭐 여기보다 줄어들면 3번 정지, 여기보다 줄어들면 2번 정지, 여기가 다시 또 넘어가면 2번 가동,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성능 곡선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데, 얘가 이동하는 건 밸브로 잠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펌프에 소방에서는 이걸 볼 일이 없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펌프 중에 하나가 부스터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2평이 이렇게 모터가 달리고, 쉽게 말하면 2평 펌프가 여러 대가 이렇게 헤더 방식으로 설치가 되고, 물론 여기 판넬 있고 뭐 압력 탱크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한쪽이 흡입구가 되는 거고 한쪽이 토출구가 됩니다. 뭐 일로 토출구로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되는 배관이 뭐 150mm라고 봐볼게요. 150파이고 토출구도 150파이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제일 완만한 이 성능 곡선 상태는, 여기 지금 원래 다 펌프에는 앞뒤로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들어오는 간이 150mm면 요 헤더는 뭐 150mm일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각각 펌프로 가는 배관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65mm짜리가 3대가 설치되어 있다 봐볼게요. 이런 경우에 이 펌프가 우리가 모두 동작하고 있을 때의 성능 곡선은 이 지점이 되는데, 우리가 제어의 상태에 따라서 펌프가 밸브가 잠기게 될 수도 있고 안 잠기게 해둘 수도 있는데, 펌프가 한 대만 기동한다 봐볼게요. 그러면 이 경로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서 이렇게 나가던 경로였는데, 펌프 2대가 잠기게 되면 얘는 경로가 갑자기 이렇게 좁아졌단 말이죠.
원래는 65mm짜리가 3개의 경로가 병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경로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실제로 밸브가 잠긴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굵네요. 원래는 여기서 150mm로 오다가 얘가 갑자기 분기를 해서 좀 그려볼게요. 다시 150mm. 요 하나하나가 65mm 이런 상태로 나가던 상태였는데 우리가 밸브가 폐쇄가 돼서 여기가 이렇게 잠기게 된다면 얘는 갑자기 150에서 이렇게 넓게 가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와 같은 관로의 저항 상태가 되고, 이 말은 우리가 큰 밸브가 달려있다가 밸브를 반 이상 잠근 거랑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능 곡선이 이쪽에서 펌프가 2대 될 땐 줄어들고 하나 될 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또 책이라던가 설명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결국 대수 제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분 부하율을 높여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거고 결국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버터 제어와 그 대수 제어를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제가 같이 하려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